1년 세무관리 받으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이 문제입니다. 오피스텔은 왜냐하면 주거용으로도 쓸 수 있고 사업용으로도 쓸 수 있고 또 자가로도 쓸 수 있고 임대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이제 뭐 조합을 하다 보면 검토할 점이 많습니다. 스칸센은 먼저는 오피스텔을 위주로 지금 설명드리는 거고요. 결국 오피스텔은 자기가 스스로 거기 거주하시는 경우가 있고 임대, 이제 누구한테 세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가라고 하면은 이제 사업자 등록이 필요가 없으시죠. 네, 됐습니다. 자가는 사업자 등록 필요 없고 그 대신 이제 주택으로 보아서 주택수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임대는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사업용 임대하고 주거용 임대로 나눠집니다. 와, 이제 대표님들께서 이미 사업용 일반 임대 사업자를 등록했으니까 이 물건은 사업용이겠네 라고 말씀 주시는 경우 많습니다. 구분 기준은 임차인이 어떻게 쓰는지, 임차인이 어떻게 그 공간을 쓰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아무리 우리가 사업용 임대, 일반 임대 등록하셨어도 그 공간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살림살이 목적으로 주거용으로 쓰면 그거는 주택이 됩니다. 세법에서는 실질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용 임대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 임대하고 이제 일반 임대 사업자하고 간이 사업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주거용 임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면세 사업자라고 이거는 세무서에 등록하시는 건데요. 세무서에 등록할 때 추가로 구청이나 이제 시군구청 지자체에 주택임대 등록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갈래로 나눠집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부가세 환급을 받으셨다, 뭔가 세무서에서 돈을 받으셨다 하는 거는 일반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것인데요. 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거의 다 임대가 들어올 건데 왜 나는 그동안 일반 임대, 사업용 임대를 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문의 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의사 결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겠지만 오히려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 주거용 임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잔금 시점에도 낼 수가 있는데, 일반 임대를 만약에 사업용 가능성이 있는데, 임대 투자라는 건 이제 가능성을 보고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가능성은 적지만 사업용 임대가 됐을 때는 그때 가서 일반 임대 내면은 부가세 환급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보험 삼아서 조금 더 번거롭지만 사업용 임대로 일반 임대 등록을 하신 게 아닐까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 결론, 사업용으로 계속 임대를 주실 거다 하면은 일반 임대로 쭉 가시면 됩니다. 부가세 환급 끝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이는 뭐냐? 간이는 이제
조금 버시는 분들, 수입이 조금 버시는 분들을 간이적으로 쉽게 이제 관리할 수 있게 만든 사업자 종류인 건데요.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는 게 부가세 환급이 이제 분양을 새로 받으신 거기 때문에 부가세가 크거든요, 금액이. 근데 이거는 부가세 환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분양 받으신 분들은 이제 좀 간이 사업자를 하기 불리함이 있고, 다만 이제 기존에 미용실이라든지 이제 뭐 미술학원이라든지 조그만한 기존의 사업자가 간이로 운영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거는 스칸센은 일반, 나머지는 간이 이렇게 동시에 가져가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때는 간이를 기존 거를 다 포기하고 임대로 오시든지, 아니면 굳이 나는 무조건 이 미용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자를 간이로 하겠다 희망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이 스칸센 일반 임대를 간이로 이제 바꾸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용 임대에서는 거의 다 일반 임대를 이제 쭉 유지를 하시는 거고, 다만 이런 경우 있습니다. 실질과세. 전입신고 하지 마세요 한 다음에 이거 주거용 아닙니다, 전입신고 하지 마세요 한 다음에 이 사업용 임대를 유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 이런 경우가 이제 추징이 많이 됩니다. 압구정 아파트 하나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돈 삼아서 오피스텔을 하나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랬을 때, 이거는 일반 임대로 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임차인한테 전입신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해놨다. 또는 전입신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주택이 아니고 압구정 아파트만 주택이다. 그러니까 압구정 아파트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아서 신고한다.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후에 이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그동안 수도, 전기 사용량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관리실에 이제 그런 세대 등록부에 뭐 기재가 된 사항이 있었는지, 뭐 CCTV를 본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사람 살고 있었던데요 하면서 이거 저기 사업용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사업용 임대를 아무리 등록을 하셔도 임차인이 이제 여기 전입신고하지 마세요는 했지만 실제로 그러면 임차인이 없다고 이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가세는 이제 왜 임차인이 없었는데 부가세 신고서에는 왜 저기 오피스텔에서 전기 수도 사용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추징이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실질대로 원칙대로 하시겠다 하면은 전입신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위험합니다. 근데 이렇게 뭐 금액이 적고 뭐 큰 문제 없겠지, 다들 문제 없는데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갖고 가실 수도 있겠죠. 전입신고 하지 마세요 하고서는 우리는 일반 임대 사업용으로 임대를 계속 하려고 해서 부가세로 환급 받았는데 이제 전입신고 하지 마세요, 임차인이 없습니다 라고 계속 무실적으로 이제 신고를 한다든지, 혹은 이제 뭐 아예 전입신고 하지 마세요, 홍길동한테는 실제 이제 임차인 홍길동한테는 전입신고 하지 마세요 해놓고서는 다른 김철수하고 뭐 잘 알고 있는 김철수 사업자가 있는 김철수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거기로 뭐 끊어준다든지 이제 뭐 소액으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원칙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일반 임대 사업자 기존에 지금 등록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고 있었더라도 향후에 사업용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니면은 이제 폐업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납부는 환급 받았던 금액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환급 받았던 금액은 어떻게 검토하시느냐? 이제 저희가 환급 신고를 이제 저희 세무사에서 해도 실제로 세무서에서 이체 오류 등의 사유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가산세, 잘못하면 가산세도 나오는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세무사에 이제 이런 폐업하고 납부하는 것도 좀 해라 하고 세무사에 수임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무료로 이제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세무서에 전화 문의를 하시거나 홈택스라고 인터넷 국세청 이제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 홈택스에 조회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홈택스에서 조회하려면 홈택스 이제 인증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회 발급에 가면은 여기 환급금 조회가 있습니다. 상세 조회. 네. 환급금 상세 조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설정하셔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때는 정확하진 않는 게 뭐 체납이 기존에 있어가지고 충당이 됐다 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체국에 현금 환급 상태로 수령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세무서에 전화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직접 하시는 경우에. 그 다음에 폐업 납부하실 때는 이제 저희는 지금은 11만 원에 이제 기존 납세자님들 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시고 부가세 환급을 받아 오셨다가 안 되겠다, 나는 주거용 임대를 해야겠다 하시는 대표님들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폐업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용 임대로 일반 임대 내시고 부가세 환급 받으시다가 자가로 가신다, 폐업 납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하시다 간이로 가신다, 폐업 납부하시고, 이렇게 일반 임대 가시다가 주거용 임대 한다, 폐업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 임대에서는 면세사업자는 이제 세무서에서 무조건 세금을 걷기 위해서 만드는 이제 사업자 번호이니까 이걸 등록을 하시되, 다만 이제 주택 임대 수입이 비과세가 되면은 굳이 주택 임대 소득이 비과세라고 하면은 굳이 사업자 등록 세금을 걷기 위해서 관리하는 이런 면세사업자 번호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주택임대 소득이 비과세라는 거는 주택이 1주택, 부부 합산 1주택일 때를 말하고요. 다른 주택 하나도 없고 이제 스칸센 하나만 있다 하시면은 비과세니까 굳이 뭐 사업자 내는 게 원칙이긴 한데 안 내도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근데 이 1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준 시가가 9억을 넘어가는 거라든지 해외 주택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외가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스칸센 딱 하나만 있으신 분들은 스칸센이 해외에 소재한 것도 아니고
스칸센 오피스텔이 기준시가 9억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의 비과세 된다. 그러니까 스칸센 딴 거 하나도 없으시고 스칸센 하나만 있다 하면은 굳이 등록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아까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스칸센이 있고 다른 오피스텔들이 있다 하면은 다른 오피스텔들이 주택수로 포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용 임대는 두 가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는 방법이 있고, 면세사업자와 구청 주택임대 등록 두 개를 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청에 결국 등록하시는 거는 선택입니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이란 거는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이란 거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취득세가 전체 분양가 빼기 부가세의 4.6%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분양가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억 6,500인가 봐요, 이분은. 그랬을 때 부가세 제외한 970 정도를 제외한 한 1억 5,500쯤 될 것 같아요. 요 두 개 토지 결국 대지하고 건물 가격의 합이겠죠. 요 금액의 4.6%가 되는 건데 요거에 이 4.6% 2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이때 85%가 감면이 됩니다. 15%만 내도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1억 5천에 4.6% 해볼까요? 곱하기 4.6% 하면은 690만 원인데 곱하기 0.85 이게 감면이 되는 거예요. 586만 5천 원이. 그러면 결국은 15%만 내도 되는 거죠. 100만 원 정도만 내도 되는 거죠. 네.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감면되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옛날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요건에 한해서 요건이 충족이 기타 요건이 여러 가지 충족이 되면은 아파트 원래 사시고 계신 아파트나 이런 주택 하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쭉 오피스텔 임대주택이 여러 개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구청에 등록을 하고 요거를 파시면은 이거를 비과세로 유지시켜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정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세하게는 국세청 거주주택 비과세라고 하거든요. 거주주택 비과세라고 하는데요. 자세하게는 홈택스 이제 126번 무료 전화에서 이제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재산 상담을 맡겨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별 상황에 따라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다 그냥 알려드리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십니다 하다가 대표님들께 누가 되는 경우가 요즘은 특히 많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재산 상담을 안내드리고 굳이 막 그렇게 수임료를 지출을 하시지 않아도 간단하게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126번 무료 전화 안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결국은 이제 구청에 등록하면 취득세 85% 감면, 그 다음에 잘만 하면은 아파트 원래 가지고 있는 거 주택 하나 정도는 비과세 받으실 수 있다. 이런 정도 혜택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많이 없어졌어요. 이런 장점 때문에 등록하실 수 있고. 근데 그러면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는 10년 의무 등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10년 동안 의무 등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의무 임대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임대료를 올리셔야 될 때 연간 5%만 가능합니다. 이 5%를 넘으면 안 됩니다. 또는 10년 동안 임대를 못한다 하면은 과태료 막 한 3천만 원, 뭐 몇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과태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 10년은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쭉 갖고 계시다가 다른 분한테 넘기셨다, 매도하셨다 했을 때 그 다른 분이 그분도 구청에 주택임대 등록하고 이 사업을 승계를 받으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지금까지 요 일반 임대로 부가세 환급 받았다면 자가로 가시거나 가내로 가시거나 주거용 임대로 가실 때 원칙은 폐업, 납부 하시는 거고, 납부는 환급 받았던 금액을 납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때 방법은 무료로 세무서에서 진행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세무사에 11만 원에 다 해줘라 이제 맡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주거용 임대로 하실 때 이거 폐업 납부도 하지만 면세사업자 등록하고 추가로 나는 구청에 주택임대 등록까지 해줘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다 직접 하실 수 있고요. 직접 세무서에 가면은 이 폐업 납부하고 면세사업자 등록하는 것까지 다 해줍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저희한테 맡기신다고 하면은 이거하고 이거 두 개 합해서 이제 이거 11만 원, 이거 11만 원, 그렇게 해서 22만 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구청 주택임대 등록은 추가로 11만 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말씀드렸고, 향후 이후에 이제 계속 사업용 임대로 간다 하시면은 세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부가세 2번에 소득세 1번. 그 다음에 주거용 임대로 가신다고 해도 부가세 2번이 아닌 부가세 1번에 소득세 1번.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관리를 지금 이제까지 해드린 환급된 공동구매처럼 실비 공임으로 1년 동안 이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첫 번째, A. 사업용 임대를 안 하시는 경우에는 폐업하고 납부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주거용 임대로 가신다고 하면은 웬만한 이 스칸센 하나만 있다, 이거 아닌 이외에는 면세사업자를 등록하셔야 되고요. C. 추가로 구청에도 이제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이죠, 이거는 C는. 그 다음에 마지막 D. 일반 임대나 주거용 임대 모두 향후 세무 관리를 맡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임대는 보통 이제 한 호수당 25만원, 부가세, 환급 받으실 부가세 합하면 27만 5천원 될 거고요. 주거용 이면은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주택 수와 함께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만 있으시다 하면은 부가세 면세 신고 1번 11만원, 소득세 1번 26만 5천원, 합의 27만 5천원인데 패키지로 묶어서 하시면 22만원. 그런 식으로 두 개, 세 개까지는 면세만 신고하신다, 16만 5천원. 소득세만 하신다, 16만 5천원. 합의 33인데 이제 묶어서 하신다 하면 27만 5천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공동구매처럼 실비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스칸센
이제 계약하시고 이제 다 지어졌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안내 올려보았습니다. 지금 문의가 많아가지고 이런 걸 하나하나 차분차분 설명 올리고 싶은데 또 이게 저희 세무 대리인들도 이 오피스텔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경우의 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찬찬히 안내 올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문의 내용 추가로 있으시면은 이제 홈택스 126번 상담이라든지 세무서에 이제 안내 받으실 수 있고 이제 수임 관련해서 저희한테 이제 문자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깐만.